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드디어 산타랠리가 시작된 느낌이 드네요. 특히나 바이오 쪽 자금 유입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 몸소 느끼고 계신가요? 제 바이오가 최근에 다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엄청난 이유들이 있죠. 그런 바이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고요. 제 산타랠리에 관련해서 이제 왜 바이오 시장 시작되고 있는지, 이래도 바이오를 안 보실 건지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바이오 투자를 꺼려하셨던 이유가 확실히 있죠. 첫 번째는 매크로적인 이슈, 고금리 시대에 바이오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점. 두 번째는 그 고금리가 결국에는 바이오 계약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점. 자금이 많이 필요한 바이오의 특성상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구개발도 진전이 안 될 것이고 추가적인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게 웬걸? 내년부터 금리 인하 도입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만한 것들 이번 달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첨단재생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첨생법입니다. 세포 치료제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MSCI 편입 가능성에 의해서 바이오를 또 보시는 분들도 생겨난 것 같은데요. 2월에 MSCI 편입 가능성을 앞두고 알테오젠이 그 MSC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 바이오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승인 그것도 우리나라가 신약을 만든다? 엄청나게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래 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였던 HLB가 내년 4, 5월에는 신약 승인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란셋이라는 국제 학술지에도 자체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로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우리나라 대장주 중 하나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되게 짜잘짜잘하게 기술 이전 계약을 해본 적 없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 건수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덕분일 텐데요. JP모건 헬스케어 덕분에 2월은 항상 바이오 수익률 좋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바가 있었고요. 12월과 1월 라이선스 계약이나 M&A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제 JP모건 헬스케어 영상 미리 보셨던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 지금 바이오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들 포함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관련 기업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생법, 첨단재생의료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 처음 발의가 됐는데 계속 진전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첫 번째 입법이 통과가 되었고 오늘 최종 입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입법이 됨에 따라서 이제 첨생법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제 첨생법이 뭐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지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 혹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임상을 진행할 때 그 임상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것도 큰 장점일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원래 환자의 세포를 채취해서 그걸로 이제 세포 치료제를 대부분 만드는 것인데 이 환자의 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매우 많이 확장이 된다라는 점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세포 치료제의 임상 자체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고요. 임상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런 환자들이 투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첨생법이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첨생법과 비슷한 류의 법들이 다 있어요. 그 법안이 다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되게 좋은 예시죠. 동정적 승인으로 세포치료제를 바로바로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정적 승인이 뭐냐면요. 임상을 1, 2, 3, 4 이렇게 체계적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자의 경우 바로 세포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제가 이 환자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세포치료제는 환자의 몸에서 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우수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증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혹은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NK세포 치료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뭐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대상으로만 세포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심각한 뭐 중증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그건 정말 안 좋은 질환인 거잖아요. 그런 질환을 대상으로도 세포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첨생법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용화 이전에 심각한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해주는 거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그런 생활에서도 NK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을 평소에 투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첨생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뭐 일본에 가서 NK세포 치료제 많이 맞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세포 치료제 규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임상을 진행할 때 임상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된다면 확실히 관련 기업들 관심을 많이 받고 좋은 이슈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기업 NK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GC셀이 있겠고요. GC셀 같은 경우에는 CDMO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우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NK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NK맥스가 있고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에 NK세포 치료제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큐로셀이 있습니다.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카티세포 치료제의 신약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반영됐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이라면 첨생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MSCI 편입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테오젠 덕분에 바이오가 한 번 더 점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패시브 펀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외인 패시브 추종인 MSCI 코리아 편입을 통해서 외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현재로서 시가총액 한 10% 정도가 오르면 편입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2월 MSCI 코리아에 다시 한번 편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1월 JP모건 헬스케어 머크의 동향 한 번 더 알아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 중 하나인 알테오젠을 통해 플랫폼 3사까지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까지 플랫폼 3사가 비슷한 느낌으로 MSCI 편입은 아니지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좋은 반응 보여줄 수 있는 새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오늘 급등한 유한양행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승인이 임박되면서
우리나라도 신약 승인 받을 수 있는 기업이구나. 글로벌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기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때문에 좀 슬픈 그런 과거가 있었죠. 그렇지만 글로벌 임상 3상을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로 발표를 하면서 내년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두 기업 덕분에 바이오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드림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간암 항암제죠. 리보세라닙과 감렐리주맙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승인 여부가 발표됩니다. 이전 상장 안건 가결은 덤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제약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티닙이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의 승인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한양의 레이저티닙, 지금 J&J가 글로벌 판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J&J가 어제 무려 FDA와 EMA는 이제 유럽이에요. FDA와 EMA의 신약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J&J도 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첫날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유한양인도 발표를 하지만 J&J의 발표에 나오는 레이저팀 얘기도 같이 들어볼 만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번 주에 2번이나 설명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인데요. 최근 바이오 전체적으로 섹터가 많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JP모건 헬스케어 덕분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덕에 12월엔 수익률이 대부분 좋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JP모건 헬스케어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보도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참석 혹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부터 입장권을 받은 기업들이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ABL바이오, 레오캠바이오, 보령, 펩트론, GC셀, 보로노이,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되는, 개최되는 그곳에 가는 것은 사실이고 대부분 다 빅파마와의 사전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다 좋은 흐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전 미팅 예정 여부를 발표하면서 바이오의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라이선스 계약 진전이 보이는 기업들의 얘기가 시장에 도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라이선스 계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 미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미팅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조금 2024년에 좋은 흐름 더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글로벌 해외 증권사 중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가 헬스케어 오버웨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2023년 혹은 작년에 뉴트럴이었거나 상대적으로 좀 미미했던 글로벌 증권사들의 헬스케어 선호도가 내년부터는 좀 오버웨이트로 다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헬스케어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바이오텍 ETF들의 경우에도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XBI, 라부 등등 글로벌 바이오텍 ETF도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바이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한 다음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